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를 담당하고 있는 안남식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건축기사 실기 시간입니다. 자, 이 수업을 듣는 만약에 수험자라고 생각이 되면 아마도 건축기사 1차 필기를 합격하신 분들이 이 수업을 들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필기 때 이 건축기사 필기는 100점을 맞는 수업이 아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80점, 75점 정도만 맞아도 충분히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다 해서 여러 과목을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느냐, 그리고 버릴 문제는 버리고 꼭 필요한 건 꼭 암기를 하셔야 되고, 이것만 잘 하시면 얼마든지 필기는 합격할 수 있다. 진짜 중요한 승부는 실기에서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요? 자, 이제 드디어 실기입니다. 이제 필기 내용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필기를 합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셨을 텐데요. 필기 내용의 그러한 이 학문적인 지식이 실기 쪽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냐 하면요. 제가 엄밀히 계산을 했을 때 물론 구조가 좀 더 가미가 돼서 그렇긴 한데, 필기 내용하고 필기 내용이 실기에 제가 볼 때는 한 15에서 20% 정도가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시공이나 구조 이런 쪽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죠. 나머지 뭐 법규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설비는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공이나 구조 같은 경우에는 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 토탈 보면은 대략 한 15에서 20%. 물론 객관식으로 공부를 했던 그 내용이 실기에서 그렇다면 객관식으로 찍느냐, 그게 아니죠. 실기는 대부분이 주관식이고 푸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정식으로 수업을 들어가기 앞서서 이 실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며 시험은 어떻게 보는 거며 여러 가지 유의사항 을 전부 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교재를 보시면은요, 이 지금 건축기사 실기책인데요, 상당히 두껍죠. 이 정도의 두께를 갖다가 다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거 뭐 3주 안에 4주 안에 다 공부를 할 수 있느냐,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다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제가 거의 보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심지어는 90년대 이전 것도 문제가 들어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막 20년에 걸쳐서 다 공부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시면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2011년 이후부터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기출문제를. 그리고 맨 뒤에 보시면 요약집이 있어요. 이 요약집이 굉장히 좋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실 때 여러분만의 요약집을 만드시거나 아니면 이걸 가지고 가시거나 상관없습니다.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기사 실기는 크게 4과목, 5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시공, 뒤에 다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공정, 적산, 품질관리, 그리고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자, 아시는 분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원래 구조라는 과목이 없었습니다. 이게 2010년까지는 이 4과목만 있었어요. 제가 시험을 봤던 뭐 한참 전이죠. 1992년 그때만 해도 어쨌든 이 4과목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도 물론 이 품질관리는 굉장히 간단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3과목에서 결정이 났는데요. 2011년부터 자, 바야흐로 2011년부터 이제 구조 과목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구조 과목이 들어오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품질관리 뭐 거의 변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도 거의 변화가 없고요. 적산에서 이전에는 2010년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책에 있는 적산의 기출문제를 보시면요,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소단위 적산이 있고요.
대단위 적산이 있습니다. 종합적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종합적산. 자, 2010년까지는 구조가 없었기 때문에 크게 이런 굉장히 배점이 높은 문제들, 막 15점짜리, 20점짜리 문제도 있었습니다. 제가 봤던 문제가 한 30점짜리 문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종합적산. 물론 그땐 1992년도 얘기입니다. 92년도에 지난 한 5, 6년 동안 종합적산이 한 번도 시험 문제 나오지 않다가 제가 시험 볼 때 딱 종합적산이 한 번 나와서 얘가 30점짜리가 하나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30점짜리 2010년 전까지 물론 30점짜리는 아니지만 뭐 15점, 20점짜리도 심심찮게 나왔는데요. 2011년 구조가 들어오면서 얘가 들어오면서 이 종합적산 20점짜리, 30점짜리 문제가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2011년 이후 것만 여러분들이 어차피 리뷰를 공부를 하실 텐데 이 기출문제에 종합적산 한 15점 이상 되는 종합적산은 거의 안 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대부분 나와도 종합적산짜리가 시험에 나와도 보통 10점짜리가 많이 나옵니다. 10점, 12점 그걸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문제들이 많고 구조가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걸 잘 먼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소단위 적산을 전부 다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이건 100% 하셔야 되고요. 소단위 적산은 100% 오히려 구조가 들어가면서 소단위 적산이 훨씬 더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산도 10점짜리 이하는 다 보셔야 됩니다. 자, 그걸 제가 전부 다 정리를 해 드릴 텐데요. 자, 그래서 구조가 2011년부터 출제가 됐기 때문에 2010년 전까지와 2011년부터의 이 문제 패러다임과 구성 방식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는 2011년 이후 것만 공부하시면 된다는 거죠. 됐죠? 자, 출제 문항은 주관식의 대부분 객관식 하나도 없죠. 24문제에서 28문제 정도 나갑니다. 뭐 적으면 24문제, 많으면 28문제. 괄호 넣기, 단답형, 서술형, 계산 전부 다 들어가죠. 자, 소요 시간은 3시간 주어집니다. 시간이 모자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100점을 받기 위한 시험이다. 그러면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근데 역시 이 실기도 마찬가지로 60점 만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 합격 기준입니다. 60점만 맞으면 합격이에요. 우리가 필기를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했었죠? 사지선다기 때문에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다. 처음에 각 과목마다 무조건 3문제에서 4문제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나온다. 그런 것까지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그런 거는 이거 틀리라고 내는 문제니까 그냥 가볍게 넘기자, 틀려주자, 찍고 넘어가자 하면 됐었죠. 나머지 문제, 정말 맞춰야 되는 문제만 맞춰도 75점, 80점은 충분히 맞기 때문에 얼마든지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점 만점인데요. 24에서 28문항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꼭 4, 5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기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이거를 갖다가 정말 통째로 다 완벽하게 암기하지 않는 이상 완벽하게 암기하면 이제 95점, 98점 나오겠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98점을 맞아도 합격, 60점을 맞아도 합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8점을 목표로 하지 마시고 제가 역시 필기하고 또 비슷하게 역시 80점을 타겟으로 하겠습니다. 80점으로 타겟을 하는데 실기는 필기하고 좀 틀립니다. 필기는 뭐 틀리라고 내는 문제 그냥 가볍게 부담 없이 공부하지 마시고 그냥 그거를 그대로 틀리셔도 됩니다. 찍으셔도 됩니다. 주관식 찍을 수 있나요?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식이 약간 틀립니다. 암기할 것도 굉장히 많고요. 이 소단위 적산, 대단위 적산 구조 푸는 거 상당히 많습니다. 푸는 것도 그냥 답만 맞으면 되는 게 아니라 풀이 과정식을 다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풀이 과정식까지 정확하게 FM대로 잘 구했느냐 그것도 역시 이 채점 기준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한 걸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걸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실기도 필기하고 마찬가지로 100점 만점에 60점이 합격이지만 타겟은 80점이다. 타겟은 80점이지만 그 80점을 모르면 찍는 그냥 80점이 아니라
모르는 것도 어려운 것도 전부 유추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돼야 돼요. 그거를 이제 제가 해드리겠고요. 어쨌든 소요 시간은 3시간,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자, 공부 요령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이제 수험자 유의사항도 있는데요. 2011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2011년 이후의 기출문제를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011년 기출문제를 이 5과목에 대해서 쭉 다 공부를 했어요. 구조까지 전부 다 공부를 해서 나는 이제 2011년 이후 거는 다 공부했다. 이제 거기에서 나오면 완벽하다. 그래도 뭔가 좀 미흡적다. 그러면 이제 2010년 거 공부하시고 2009년 거 공부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이 중요한 거 종합적산 문제 중에 이 공정이나 적산 이 2개 중에 많이 나옵니다. 종합적산 문제 중에 10점 이하짜리 뭐 12점까지 좋겠습니다. 12점 내지는 12점까지는 공부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 이하만 공부하시고 15점, 20점, 25점 이런 거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일 마지막에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많은 수험서 보지 마십시오. 실기는 오로지 이 책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자기만의 정리본을 꼭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굳이 정리를 난 잘 못하겠다. 그러면 맨 뒤에 있는 요약본을 그대로 참고하셔도 됩니다. 워낙 잘 돼 있습니다. 정리본은 처음부터 만들지 마시고 충분히 공부한 후에 중요한 부분만 제작하는 게 좋습니다. 자신 없다. 그러면 그냥 요약본 뒤에 있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관식의 점수는 부분 점수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자, 수험자 유의사항에도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보통 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뭐뭐에 대해서 무슨 장점에 대해서 3가지를 쓰시오. 3가지를 쓰면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1번 뭐 쓰고 2번 뭐 쓰고 3번 뭐 쓰고 4번 뭐 썼어요. 자, 3가지만 쓰라고 했으면 산업인력관리공단은 항상 1, 2, 3번 순서대로 3개만 체크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얘는 맞았고 얘는 맞았고 얘는 틀렸고 4번이 오히려 맞았어요. 자, 그러면 본인은 잘 기억이 안 나갖고 4개를 쭉 썼는데 1, 2, 4번이 맞아서 이 중에 4개 중에 3개가 맞았으니까 맞겠지. 하지만 이거는 1, 2, 3번만 체크해서 하나라도 틀리면 0점 처리합니다. 잘 알아두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3가지 쓰라고 그러면 정확하게 3가지만 쓰셔야 됩니다. 본인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4가지 중에 정말 제일 맞겠다고 생각하는 3가지를 이 4번을 3번에다 써야 되는 거죠.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실력이죠.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가지를 써라. 그러면 꼭 정확하게 기억나는 3가지만 쓰셔야 되지, 이렇게 쓰셔서 3번이 틀리고 4번이 맞는다 하더라도 부분 점수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베이비 문제가 있어요. 베이비 문제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종합적산 같은 문제 10점짜리, 12점짜리는 대부분이 한 문제가 하나를 통째로 계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베이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거푸집량 계산하라, 콘크리트 배합량 계산하라, 철근량 계산하라, 이렇게 3가지 정도를 주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무슨 4점, 4점, 2점, 3점, 3점, 4점 이런 식으로 배분이 되어 있는 이런 경우에는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분 점수가 있어요. 얘는 100% 맞고 얘는 4점 맞았고 얘는 3점 완전히 틀렸고 얘는 4점 맞았고 그러면 8점 정도 줍니다. 그렇지만 이 세부 내용에서 뭐는 맞고 뭐는 틀리고, 물론 최선을 다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데까지는 하셔야 돼요. 계산이 틀려도 좋습니다. 굉장히 계산 과정을 또 보는 이 채점 교수님이 계시니까 계산 과정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맞게 하고 계산 풀이 과정을 최대한 맞도록 노력을 해야죠. 자, 베이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부분 점수가 있고, 이렇게 몇 가지 써라, 뭐에 대해서 써라, 서술형으로 해라, 단독으로 나온 문제는 이 부분 점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24, 28문항 중에 역시 말씀드렸지만 3문제에서 5문제, 한 4, 5문제 정도는 역시 아주 구석에서 냅니다. 막 92년도에 나왔던 문제, 95년도에 나왔던 문제, 전혀 수험생이 공부하지 않았을 것 같은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틀리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필기 때하고 비슷하게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모르는 대로 백지로 내는 거죠. 물론 백지까지는 아니고 아는 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생각을 해서 적긴 적어야죠. 자, 시험 1, 2주 전부터는 기출문제보다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거 있죠. 이 요약본이나 정리본, 그거를 달달달달 정독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 자, 그래서 강의 구성은 제가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실기는 주로 문제풀이입니다. 이 시공 같은 경우에는요, 이 암기량이 100%입니다. 100%. 계산 문제 거의 없습니다. 시공 100% 암기. 그리고 공정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구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공정은 공정표로 대부분이 나오죠. 물론 공정표에 관련된 이론도 심심치 않게 주관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뭐를 설명하시오, 뭐에 대해서 쓰시오,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공정표만 일단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제가 공정표를 작성하기에 필요한 이론적인 내용들 쭉 강의해 드립니다. 자, 그런데 시공 같은 경우 암기잖아요. 암기는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무슨 요령이나 이런 거 몇 가지만 알려드릴 뿐이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하시고 필요한 부분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 따로 혼자 공부하셔도 충분해요. 그런데 공정이나 적산, 품질관리, 자, 여기에서 시공과 품질관리 두 개는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혼자서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공정표와 적산과 구조는 혼자서 공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걸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제 모든 문제, 모든 이론은 제가 쭉 설명을 드리지만 문제풀이 같은 거는 2011년 이후에 출제됐던 문제 위주로 정리를 해드린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책의 교재의 앞에 부분 제주 8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죠. 수험자 유의사항을 좀 봐주세요. 수험자 유의사항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수험자 유의사항에 보시면 3번 보겠습니다.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만 사용해야 된다는 거. 유색 필기구 또는 연필류를 사용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색을 혼합 사용할 경우는 그 문항은 무조건 0점 처리됩니다.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썼다. 그냥 바로 전체 0점이죠. 바로 탈락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흑색 또는 청색 둘 중에 하나만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 두 개 흑색 또는 청색이니까 둘 다 사용해야지 안 된다고 그랬죠. 두 가지 이상의 색을 혼합 사용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하나. 흑색이면 흑색, 청색이면 청색. 4번 갑니다. 특이한 표식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는 모든 득점이 0점 처리됩니다. 여러분들 시험 답안지를 보시면요. 시험 답안지에 모든 답안지마다 이름을 적게 돼 있는데요. 채점을 할 때 보면 위에가 이렇게 처리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름 적었던 부분을 이름을 가리게 돼 있어요. 누가 이 지금 수험생 이름이 누군지를 모르고 채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를 들어서 무슨 파란색 점을 갖다가 이렇게 유의를 별표라든지 이런 표식을 남겼다. 그러면 이게 뭔가 본인을 알려주고 있는 표식이다 생각해서 전체가 0점 처리될 수 있다. 이렇게 부정시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런 거 일체 의심이 될 만한 건 안 남기는 게 좋습니다. 5번 갑니다. 정정할 때는 두 줄로 긋지 않은 답안은 정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반드시 한 줄 그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두 줄로 쫙 그어야 돼요. 그것도 볼펜으로 그어야 되는 거죠. 자, 6번 갑니다. 계산 과정과 답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계산 과정이 틀리거나 없는 경우는 0점 처리됩니다. 답이 아무리 맞아도 옆에 사람 거 이렇게 보고서 답을 그대로 썼다 하더라도 풀이 과정이 정확하지 않으면 0점 처리합니다. 아, 이거 컨닝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 과정까지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 자, 7번 갑니다.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구해야 하나 개별 문제에서 소수 처리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그 요구사항에 따라야 된다. 뭐죠? 예를 들어서 25점 계산을 하다 보니까 4, 7, 9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반드시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두 자리로 나타내줘야 된다는 거죠. 25.48 이렇게 나타내는데 자,
두 자리인데 막 계산을 하다 보니까 변형률 같은 경우에 0.0003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자, 이러면서 나와서 세 번째 자리를 반올림해서 두 자리를 나타내? 그러면 0이 되네요. 이런 경우는 유효숫자를 그대로 다 나타내 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특이하게 거기에 문제에 나옵니다. 소수 처리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무조건 거기에 따라야 돼요. 네 번째 자리까지 구해라, 다섯 번째 자리까지 구해라. 그러면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고요. 그런 얘기가 없으면 세 번째 자리를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 이거를 매 풀이 과정마다 다 할 필요는 없고요. 맨 마지막 답에만 그렇게 하면 된다 이거죠. 8번 갑니다. 답에 단위가 없으면 오답으로 처리됩니다. 반드시 답에 단위를 붙이셔야 돼요. 역시 중간 풀이 과정에는 단위가 없어도 됐지만 맨 마지막에는 반드시 단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 9번 갑니다. 문제에서 요구한 가지수 이상을 답안에 표기한 경우 요거죠. 1, 2, 3, 4 세 가지만 써라 했는데 네 가지. 답안 기재 순으로 요구한 가지수만 채점을 합니다. 세 가지 1, 2, 3 순서대로 채점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를 기재하더라도 한 가지로 보며 그중 정답과 오답이 함께 기재되었을 경우 오답으로 처리돼서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라는 표시입니다. 됐죠? 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역시 기출문제 바로 앞으로 갑니다. 760페이지 정도에 있는 관연도 문제풀이 출제 문제에서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 거기에 한번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고요. 이 저자가 나름대로 이번에 과목별 답안 작성 요령이라고 해놓은 게 있어요. 이게 참 잘 돼 있는데요. 최근 신규 문제가 평균 4문제 이상 출제되고 있다. 4문제, 5문제가 신규 문제라는 게 뭐예요? 틀리라고 내는 문제잖아요. 생판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모르는 문제. 틀리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어쩔 수 없이 당황하지 마시고요. 시공에서 주로 그런 게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공정으로 갑니다. 공정 같은 경우에는 2번에 보시면 퍼트 기법인지 CPM 기법인지 얘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요런 걸로 주어지느냐 이런 걸로 주어지면 CPM이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주어지느냐 이거는 퍼트죠. 퍼트가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두 번째 나와 있는 퍼트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얘는 별로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한 10% 정도 나오고 이 CPM이 거의 90% 정도가 시험에 나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공부는 해야 돼요. 공부는 해야 되지만 쉽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지 않죠. 이것만 거의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 공부하시면 이거는 그냥 쉽게 되겠죠. 나중에 다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표준 네트워크인지 단축된 네트워크인지, 그리고 총 공사비 산출인지 아니면 추가 공사비 산출인지, 그리고 비고란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비고란에 무슨 이 주의사항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CP, 크리티컬 패스죠. 주공정선은 반드시 굵은 선으로 표시하고, 굵은 선 여러 번 칠하면 되는 거죠. 그 주공선전, CP 칠하는 요령도 제가 다 가르쳐 드립니다. 자, 적산 갑니다. 1번, 계산 근거를 답안지에 반드시 기입해야 되며 최종 결과 값에는 항상 단위를 기입한다. 제가 그 수험자 유의사항에서 말씀드린 거 그대로죠. 3번 갑니다. 기존의 관연도 문제에서 약간씩 변형시켜 출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만 보시면 된다 이거죠. 기출을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도 많이 공부를 충실하게 해서 자동으로 암기가 되는 건 몰라도 이걸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형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기출을 2011년 이후 요 기출만 잘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품질은 볼 거 없고요. 구조로 갑니다. 구조에서 1번이요. 주요 공식을 암기하여 기출문제를 철저히 파악한다. 구조는 2011년부터 나왔는데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어려운 여기 종합정산 30점짜리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이 적산으로 따지자면 소단위 아주 작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만 위주로 나와요. 그런 문제는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2011년 이후부터 기출문제만 쭉 보면 됩니다. 관련된 식을 쭉 계산해 놓고 대부분이 여기 구조 이 계산 문제에서는 한 70%? 60%에서 70% 정도는 1차 필기 때 다 했던 내용입니다. 했던 내용을 그거를 조금 더 응용해서 조금 더 계산 하나 정도 더 붙여서 이렇게 나갑니다. 보통 우리가 필기 때 구조에서 한 문제 계산할 때 한 1분 30초,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걸리잖아요. 그보다는 조금 더 걸리게 그렇게 해놓기 때문에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1차 이 시공과
이 실기에서 필기하고 비슷한 건 시공과 구조는 거의 필기에서 공부한 거 많이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정리를 하고요. 먼저 목차로 가보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제가 따로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되겠는데 자, 시공이 있고요, 공정이 있고요, 적산, 품질관리, 그리고 구조가 있죠. 보통 시공이 한 63점 정도입니다. 공정이 한 10점, 10점에서 12점 정도, 적산이 한 12점, 품질이 한 3, 4점, 그리고 구조가 10점에서 13점. 자, 그래서 문제로 따지자면 여기서는 18에서 한 20문제, 그리고 여기는 한두 문제, 큰 문제로 많이 나오죠. 여기는 두세 문제, 한 네 문제, 여기는 보통 한 문제 정도, 그리고 구조는 요즘에 많이 나와서 셋에서 다섯 문제, 요 정도가 보통입니다. 문제가 이 정도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저런 시공과 공정, 적산, 품질, 구조를 전체적으로 쭉 보시는데, 역시 공부를 하실 때 시공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0% 암기라고 그랬죠. 이건 뭐 거의 99%도 아닙니다. 100%입니다. 100%이기 때문에 시공은 그냥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공정은 그 내용을 이해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나서 긍정표 작성하는 거 열심히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적산 같은 경우에는 소단위 적산 위주로, 근데 대단위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거는 역시 기출문제, 2011년 이후의 기출문제 중에 내가 정리를 해서 계산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품질은 뭐 그냥 이 공정하고 시공하고 비슷하게 그냥 암기입니다. 괜히 그냥 이 점수 주는 문제고요. 구조 같은 경우에는 역시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시공하고 품질은 빠르게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서도 공부하실 수 있게 그냥 이쪽 길로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길로만 가세요 라고 길만 딱 알려드리고 어떤 내용만 공부하시면 되는지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고요. 공정, 적산, 구조는 혼자서 공부하시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적 자세하게 풀어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개를 위주로 강의를 하겠다라는 정도,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해봤고요. 이 실기는 필기하고 다르게 객관식이 아니라고 그랬죠. 반드시 주관식으로 뭐 서술형, 계산형, 뭐 단답형, 괄호넣기 굉장히 많습니다. 그야말로 암기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마음가짐만 잘 갖고 계시면 되고요. 제가 하라는 대로만 잘 따라오시면 반드시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를 맺게 될 겁니다. 자, 이상으로 오리엔테이션과 수험자 유의사항을 모두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시공의 총론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